201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이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중요한 말 아니야. 이 말 날려.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신경도 쓰지 마.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의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을 해서,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할까? 베카리아가 생각한 거는 뭐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 계몽주의 특징인데요. 그거에 베카리아가 호응했다라고 했으니까. 베카리아가 바라본 인간은 1.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2.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다. 베카리아가 바라본 인간 1.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이다. 2.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안다. 사람은 대가 없는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 않는다. 내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려면 대가가 있어야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사는 게 너무 불안해. 전쟁 상태에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람은 아주 계산적이야. 내가 지금 전쟁 상태에서 살면 나 100을 추구하고 싶어도 50밖에 추구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 10대 주고 너도 자유 10대 줘. 이거를 모으면 나 90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럼 그게 더 남는 장사인 거지. 그렇게 계산할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다. 대가 없는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놓지 않고 인간이란 얼마나 약은 놈인지 자신의 자유를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히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은 주권을 구성하고 너의 자유 더하기 나의 자유 더하기 저 사람 자유 더하기 주권.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서 관리한다. 여기에서의 주권자는 누구야? 선출로 뽑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주권자지.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여러분들 법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지. 왜? 그 법 때문에 내 자유가 조금 침해되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이러한 논증에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 씨,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요 말만은 꼭 하고 싶군요. 해보시죠.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가 형벌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단락부터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베카리아는 인간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다. 이익을 저울질하고 행동할 줄 아는 존재다. 공익만을 위해서는 자유를 내놓지가 않는다. 여기까지 그냥 체크할까?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 않는다. 인간의 특징 3.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한다. 사실은 요거 어떻게? 나름 굉장히 이성적으로 계산한 후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주권자에게 자신의 자유를 떼주고 위탁받아서 주권자가 관리를 한다. 중요한 개념 요거죠. 주권자. 행복을 증진시킬 때 법이 잘 준수가 되고 전체 복리를 위해 위반자에게 설정된 게 형벌이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시작점. 요 문장 잘 기억해 두라.
다음 두 번째 문장. 베카리아가 봤을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 살인자야, 살인죄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걔한테 벌 준다고 죽은 자가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은 빨간색.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억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형벌의 목적은 억제, 예방. 범죄로 얻을 이익, 곧 공익이 입게 될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오케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쓸게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피해가 되겠지. 공익에서 입장에서 보면 공익의 손실. 형벌이 가하는 손해. 형벌이 가하는 손해. 이게 크기만 하면 형벌은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 글로 쓰여져 있어야 돼. 집행도 확실히 갖춰져야 해.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살인죄 10년, 절도죄 10년, 똑같이 10년. 그러면 몰라, 그냥 사람 죽이고 말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형벌은.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고 불필요하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킨 두 범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두 번째 단락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형벌의 목적은 피해를 억제하고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형벌은 성문법으로 규정되고 집행도 확실하고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형벌의 이상적인 조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용될 걸 역설한다. 뜬금없이 인간의 특징은 첫 번째 단락에 있었는데 인간의 특징이 또 나왔죠? 세 번째 단락. 인간의 특징 세 번째.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 힘있게 이야기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 뭘까? 사형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형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도 그에 무뎌져서 마침내 그런 것만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도 또 죽었네. 나쁜 짓 했겠지 뭐.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나중에 모의고사 보실 때 제일 집중해야 되는 문장의 형태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 고3 학생들 수업할 때도 늘 요거 빨간색이야. 요렇게 밑줄 긁을 거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이 문장은 무조건 보기에 나오게 돼 있어. 정신에 효과를 주는 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되는 건 사형수를 보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 당한 사람을 보면서 더 조심하게 되어 있대. 그렇대.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바탕다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까요? 다른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는
사람 죽이는 거 사형보다 긴 징역살이 하는 거. 예를 들면 무기징역. 이게 범죄 억제 효과는 더 크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아까 내 자유 좀 떼줬잖아. 그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한다. 희생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베카리아 이 아저씨는 사형에 대해서 반대겠네. 사형 반대예요, 이 아저씨.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휴머니스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공리주의자, 자유로운 인간들이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사회계약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형법학에서도 최근은 저 자식 벌을 주어야 한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한 응보주의였었는데 최근에는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라는 일반 예방주의로 법조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에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옆에 네 문제 3분 드려요. 시작! 들어갈게요. 1번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합의 이런 얘기 어디 있을까? 공동체에서 있을 때의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볼게요.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법. 법이 있어야 사회가 형성되고 지속이 됩니다. 합의가 되고 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이 되는 어떻게 법 전부 다 사람들이 자유때 주고 하기로 합의한 거지. 그러니까 10번에 1번 맞는 얘기. 10번에 2번 인간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이고 감각적이다. 위로 올라갈까요? 인간은 여기 있죠. 이성적이고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안다. 타산적이지.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인간은 감각적이다 라고 또 여기에서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10의 2번 맞는 얘기지. 10의 3번 개개인의 국민은 뭐해? 자유 떼어줘서 누구한테 주죠? 누구한테 줘? 주권자한테 주지. 위로 올라오면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서 관리한다라 그랬지. 10의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다. 여러분 형벌을 시행해 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그러면 또 어떻게 고쳐놓으면 되냐? 3번 일단 3번이 답이고 주권자? 주권자는 누구길래? 대리인이지 대리인.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3번이 틀린 얘기죠. 다음 잔혹함이 주는 공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해.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잔혹함을 조금 낮추면서 애들을 오래 벌 주는 게 차라리 나아. 얘기했죠?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형벌권은 누가 하는 거야? 주권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건데 주권자한테 형벌권을 하라고 준 거, 그 힘을 준 거는 누구야? 일반 국민인 거죠. 일반 국민이 어떻게 줬어? 자기의 자유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줬지. 근데 포기한 걸 넘어서서 오버하면 안 되지.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틀린 얘기는 3번. 11번 확인할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울타리지 울타리. 이 울타리로 뭐 하는 건데?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고 형벌이 지은 범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높이 올라가겠지. 1번 재범을 방지합니다. 맞죠?
본문에서는 예방한다라고 했지. 법률로 엮여 있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글로 쓰여져 있어야 한다. 성문법의 형태여야 한다고 했고,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는 조절이 가능해야 되겠죠?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합니다. 그렇지. 너 범죄 저지른 이익보다 잡히면 손해가 더 커. 계산해. 인간은 계산할 수 있잖아.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지. 답은 5번이죠.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아니야. 지은 죄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틀린 얘기 5번. 다음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저씨 사형 반대야. 그렇죠? 1. 형벌이 사회적 행복의 증진을 저해한다? 아니야. 형벌을 통해 형벌을 당하는 개인의 행복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사람을 죽였든 어쨌든 감옥 가 있으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행복은 증진될 수 있지.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죠.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효과가 있기는 있어. 왜? 어쨌든 이 사형도 형벌은 형벌이니까.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 아니야. 영구히 각인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탈락. 가장 큰 가치, 뭐야? 생명이죠.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살인자도 자기 자유를 조금 떼주고 법을 만들게 하고 집행하게 시킨 거잖아. 근데 자유 떼주면서 나 죽여도 좋아 이러면서 자유 떼줘? 그런 사람 없지.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할 겁니다. 정답.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겠지. 왜? 사형은 일회성 사건이고 형벌, 무기징역 엄청 길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거니까. 답은 4번. 밑으로 내려오셔서 13번 단어 뜻 틀린 거는 2번이죠. 어휘 문제는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